아침에 신호가 사라졌습니까? 그건 단지 나이가 아니라 몸속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보일 수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다고 마음속에만 묻어두면 신호는 더 작아지고 자신감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어느새 부부 사이에도 말없는 거리가 생기죠. 내가 이상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다 보면 우리는 금세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 즉 중심부로 가야 할 혈류가 제때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가 아니며 잘못도 아닙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30년 동안 말하기 어려운 변화를 함께 들어주며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꾸짖음이 아니라 이해와 리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논의 물길이 막히면 벼가 시들듯 중심부 순환이 막히면 활력도 시듭니다. 물꼬를 트면 다시 살아납니다. 윤병호 68세 택시 기사님은 새벽 첫 손님을 기다리다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엔진은 켰는데 정작 내 몸의 스위치는 꺼져 있더군요.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침묵의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약봉투를 늘리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시작하는 아주 작은 선택을 제안하려 합니다.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자극이 아니라 혈류의 길을 정리하고 호르몬 공장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돕는 부드러운 루틴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일상에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관은 물길과 같고 호르몬은 메신저처럼 온몸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막힌 곳을 안전하게 청소하고 메신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방 어디에나 있는 두 가지 재료, 생마늘과 저온 압착 참기름으로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과장은 필요 없고 원리를 알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매일 작게, 정확히입니다. 베개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듯 나아간 작은 습관 하나로도 몸은 다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죄책감 대신 신뢰로 방향을 틀면 몸은 작은 신호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내일의 자신감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두 숟가락이 왜 혈류의 길을 여는지, 부작용 없이 도움이 되도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작을 막는 흔한 오해들을 차근차근 걷어내겠습니다. 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한 숟가락을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신호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파트로 함께 가실까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저는 한 분의 사례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름은 김상철, 61세, 공장 관리자. 교대 근무로 생활 리듬이 자주 흐트러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의 신호가 흐릿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가격대가 다른 보조제를 바꿔가며 시도했지만 체감은 없었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 일찍 포기하곤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는 솔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빠르게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한 장 꺼내 2개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주방 어디에나 있는 두 재료, 생마늘과 저온 압착 참기름.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렇게 간단할 수 있나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함과 가벼움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가볍지 않은 방법, 자극이 아니라 흐름을 되살리는 길이라고요. 혈관은 물길과 닮았습니다. 흙과 이물질이 쌓이면 물살이 약해지고 끝자락까지 물이 닿지 않습니다. 생마늘은 이 막힌 구간을 정리하는 정비사에 가깝습니다. 몸의 순환을 방해하는 찌꺼기들을 치워 통로를 매끈하게 만들고 중심부로 향하는 흐름이 다시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쓸어내는 굴착이 아니라 안전하게 조금씩 길을 트는 준설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참기름은 무엇을 할까요? 길을 단단히 지키는 보호막이자 호르몬 공장이 무리 없이 돌아가도록 건네는 원료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유익한 성분을 기름층이 감싸 안정적으로 보내주고
동시에 비타민 E와 필수 지방산, 그리고 남성에게 중요한 아연이 몸의 설비를 보강합니다. 저는 상철님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쪽은 기를 닦고 다른 한쪽은 엔진에 기름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둘이 만나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목을 짚겠습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흥분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잠깐 불꽃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중심부 순환과 호르몬 전달이라는 시스템을 천천히 정상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번쩍이는 체감보다 잔잔한 변화가 먼저 옵니다. 손발의 차가움이 덜해지고 잠이 조금 깊어지고 아침의 신호가 없던 것에서 간간히 오는 것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상철님은 일기를 쓰듯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첫 주에는 위가 편한지부터 확인했고 둘째 주에는 몸이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아주 조금씩 일상의 루틴에 녹였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퇴근길 전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안부를 묻더군요. 제가 요즘 표정이 편안해 보인대요. 작은 신호가 관계의 온기를 바꾼다는 것을 그는 생활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으면 몸은 불편함 대신 신호로 대답합니다. 왜 함께여야 할까요? 마늘의 역할이 통로 정리라면 참기름은 보호와 공급입니다. 통로만 깨끗하면 금방 다시 막힐 수 있고 공급만 늘리면 병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열고 메시지가 길을 잃지 않게 돕고 공장이 무리 없이 돌아가도록 영향을 건네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질 때 흐름은 부드럽게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두 재료는 1 더하기 1이 아니라 서로의 빈칸을 채우는 궁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미리 한 줄 강조하겠습니다. 간단하다고 아무 때나 많이 빨리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공복에 자극을 주거나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일수록 리듬과 정확성이 전부입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철님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이랬습니다. 오늘부터 크지 않게 대신 정확하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한 문장이 그의 루틴 제목이 되었습니다. 매일 작게, 정확히. 길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몸이 보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재료를 썼는데 왜 누구는 편안하고 누구는 속이 불편할까요? 왜 어떤 날은 체감이 분명하고 어떤 날은 그냥 그런 걸까요? 답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타이밍과 정량, 그리고 위가 예민한 분들을 위한 안전한 적용법까지 과장 없이 따라하기 쉬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전리는 박노진 57세 중학교 체육교사입니다. 그는 첫날 빨리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복에 시도했다가 곧바로 속쓰림을 겪었습니다.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타이밍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 루틴은 밀어붙이는 자극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 흐름을 여는 방식입니다. 노진 씨는 시간을 식사 후로 옮기고 용량을 작게 줄인 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평함 없이 일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루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건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리듬을 맞추는 걷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활성화의 10분입니다. 생마늘은 다지는 순간 내부 성분이 만나 알리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다진 뒤 약 10분을 기다려주세요. 반찬을 차리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체감의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작은 준비입니다. 다음은 시작, 용량과 타이밍입니다. 첫날은 다진 생마늘 1쪽 약 3개, 플러스 저온 압착 참기름 1 작은술, 옴 1ml로 가볍게 출발하세요. 반드시 식사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나 술과 함께 넘기는 편법은 오히려 몸의 신호를 흐립니다. 식탁에서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하다면 증량의 상한을 정합니다. 개인차를 고려해
생마늘 최대 2쪽 약 6개 플러스 참기름 2작은술 10ml까지 역시 식후에만 적용하세요. 매일 올리는 대신 며칠 간격으로 천천히 몸의 반응을 기록하며 조절합니다. 반대로 위가 예민한 분은 찐 마늘 소량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익힌 마늘은 맛이 부드럽고 위 부담이 적어 장기 루틴에 유리합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공복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과하게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이어가면 됩니다. 호르몬은 메신저처럼 몸 구석구석에 소식을 전합니다. 메신저의 일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초조함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매일 작게, 정확히가 맞는 해법입니다. 노진 씨는 2주간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1주차에는 식후 소량으로 위가 편한지부터 확인했고 10분 활성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주차에는 몸이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들자 상한에 가깝게 소폭 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신호가 없던 것에서 가끔 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리듬을 믿는 순간 몸이 답하더군요. 정리해 봅시다. 다진 뒤 10분을 기다려 활성화하고 식사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작게 시작해서 몸의 신호를 보며 올린다. 위가 예민하면 찐마늘 소량부터 무엇보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부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실행 방법, 저녁 30분 산책과 어울리는 편안한 방법, 식후 빠른 방법, 일주일 보관 가능한 만능장 방법, 을 순서 분량 동선까지 실전 가이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뒤에 하는 편안한 방법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 몸을 풀고 돌아오세요. 그 다음 부드럽게 찐 마늘을 3쪽에서 5쪽 준비합니다. 찜기에 7분에서 10분 정도 쪄서 포크를 으깨주시고 저온에서 압착한 참기름을 작은 숟가락 하나, 대략 5ml 정도 가볍게 둘러 비벼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위가 예민하신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따뜻한 마늘의 결이 자극을 덜어주고 저녁 시간대의 걷기와 어우러져 밤새 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마셔 마무리하면 속이 한결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마늘을 3쪽으로 시작해 몸이 편안하면 천천히 늘려보세요. 두 번째는 식사 직후의 빠른 방법입니다. 바쁜 날에도 놓치지 않도록 만든 1분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 후 작은 접시에 다진 생마늘을 한쪽 정도 올려두고 저온압착 참기름을 작은 숟가락 하나만 떨어뜨립니다. 다진 뒤에는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 10분 정도 숨을 고르듯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 방법은 준비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아 직장이나 외출 중에도 유지하기 쉽습니다. 다만 커피나 술과 함께 넘기는 편법은 피하십시오. 식사 뒤에 조용한 자리에서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이 몸의 리듬을 흐리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림이 느껴지면 바로 양을 줄이거나 방금 안내드린 찐마늘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만능장, 즉 미리 만들어두고 꺼내 쓰는 방법입니다. 꾸준함을 돕기 위해 가장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멸균한 유리병을 준비하시고 다진 마늘을 큰 숟가락 5 정도 담습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큰 숟가락 3 정도 넣고 된장은 아주 소량, 절반 작은 숟가락만 더해 풍미를 정리합니다. 신맛이 맞으시면 레몬즙을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떨어뜨려 고루 섞어주세요. 완성된 소스는 냉장고에 보관해 7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식사 때마다 밥 숟가락 절반 정도를 채소나 두부 또는 고기 반찬에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형으로 만들어두면 바쁜 날에도 실천이 끊기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은 된장량을 더 줄이거나 생략하시고 위가 예민하면 신맛을 약하게 조절하세요. 이 3가지 중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언제나 당신의 위장과 생활 리듬이 알려줍니다. 집에서는 찐마늘로 편안하게, 일정이 빠듯한 날에는 식후 빠른 방식으로, 주말에는 만능장을 만들어 한 주를 준비하는 식으로 섞어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오늘도 무리 없이 이어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줄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공복은 하지 마시고 과한 양은 피하고 대신 꾸준함을 선택해 주세요. 하루에 생마늘은 많아도 2쪽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참기름은 작은 숟가락 2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약을 드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법을 익혔다면 이제 흐름을 부드럽게 키우는 습관을 더할 차례입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30분 걷기를 더하면 효과가 자연스럽게 증폭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저녁 루틴을 순서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핵심 비유부터 잡겠습니다. 혈관은 도로이고 호흡은 신호등입니다. 길만 뚫려 있어도 신호가 엇박이면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신호만 좋아도 병목이 풀리지 않으면 막히죠. 그러니 식탁의 방법으로 길을 다듬고 호흡과 늘림으로 신호를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둘이 맞물릴 때 흐름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첫 단계는 호흡 3번, 각 3박자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등줄기를 길게 세우고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코로 길게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먼저 부드럽게 올라오도록 두고 같은 길이로 천천히 내쉽니다. 내쉴 때는 입술을 살짝 오므려 바람 빠지듯 길게 빼줍니다. 이때 골반저 근육의 긴장을 살짝 풀어 바닥에 내려앉는 느낌을 주면 중심부의 브레이크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이어서 3방향 호흡을 한두 분만 더합니다. 한 손은 배, 다른 손은 옆구리에 두고 등줄기에도 숨이 닿는다고 상상하세요. 들숨에는 배와 옆구리와 등이 동시에 부풀고 날숨에는 같은 3방향이 함께 가라앉습니다. 마지막 날숨에서 하품하듯 길게 한 번 더 내쉬면 턱과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숨소리가 잦아들고 마음이 잔잔해지면 신호가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5분 늘림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3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골반 앞쪽 늘림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짚고 한 발을 뒤로 보내세요. 앞무릎은 무리 없이 세우고 엉덩이를 앞쪽으로 살짝 밀며 허벅지 앞을 늘립니다. 호흡 2-3번을 천천히 놓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다음은 허벅지 앞쪽 늘림입니다. 벽을 짚고 선 뒤 반대 손으로 발등을 잡아 뒤로 가볍게 당깁니다. 무릎은 서로 가까이 모으고 허리를 꺾지 않으며 배꼽을 살짝 당겨 골반을 중립으로 맞춥니다. 통증이 아니라 시원한 당김이 기준입니다. 당김이 강하면 즉시 힘을 들어 안전한 범위를 지키세요. 3번째 동작은 허리 하부 정리입니다.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등줄기를 길게 만듭니다. 턱을 살짝 당겨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꼬리뼈가 뒤로 길게 빠지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무릎을 조금 굽히면 햄스트링과 허리가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숨을 세어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허리에 뜨거운 긴장이 차분히 식는 것을 느껴보세요. 3번째 단계는 저녁 걷기 30분입니다. 식사 직후 전력 질주가 아니라 소화가 잠깐 가라앉도록 여유를 두고 천천히 나갑니다. 처음 10분은 워밍업처럼 가볍게, 다음 10분은 팔을 자연스레 흔들며 보폭을 조금 넓혀 보세요. 마지막 10분은 호흡을 정리하듯 길게 내쉬는 데 집중합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굴러가듯 디디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덜합니다. 이 루틴은 몸의 리듬을 깔아주는 바닥 공사와 같습니다. 손발의 차가움이 덜해지고 잠이 조금 깊어지고 아침의 신호가 전혀 없음에서 가끔 있음으로 바뀌는 잔잔한 변화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신호들이 자신감을 키워주고 그 자신감이 다시 당신의 생활 리듬을 지켜줍니다. 설명을 들은 뒤 이 루틴을 붙인 사람 중에 한지성님, 62살 카페 운영자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서서 일해 골반과 허리가 자주 굳는다고 했지요. 그는 식탁 루틴 다음에 호흡과 5분 늘림을 더하고 문 닫은 뒤에는 가게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 주에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왔고 둘째 주에는 뒤척임이 줄고 아침 컨디션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리듬을 지키니 신호가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멈춰 안전의 선을 먼저 그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도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맞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을 차분히 지나가야 이후의 변화가 오래갑니다.
제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병력과 약물 복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첫 번째 선은 약물입니다.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 예를 들어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근고 성향이 있어 약물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결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은 수술, 발치 전입니다. 계획된 시술이나 수술, 치과 발치가 있다면 최소 2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표준적인 여유입니다. 내시경 조직 검사처럼 작은 시술도 동일하게 생각해 주세요. 일정이 잡히면 주치의와 스케줄을 공유하고 섭취 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은 위장 상태입니다. 활동성 윗궤양, 심한 위식 도역류, GERD. 최근 위장 출혈력이 있으면 생마늘은 피하고 충분히 익힌 찐 마늘을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공복은 금물입니다. 식사 직후 속이 편안한지 3,000ml 60분 살펴본 뒤 다음 날로 넘어가세요. 불평함이 반복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권합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병력입니다. 마늘, 참깨, 참기름, 대두밀, 메밀 등 양념에 쓰인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먼저 성분을 확인하세요. 입술 가려움, 두드러기, 복부 통증, 호흡 불편 등 알레르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가 우선입니다. 집에 새로 들인 참기름은 소량 테스트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량과 속도입니다. 이 방법은 많이 빨리가 아니라 작게 정확히 덤가 정답입니다. 생마늘은 하루 최대 2쪽, 참기름은 작은 숟가락 2개 이내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를 권합니다. 위가 예민하면 찐마늘로 바꾸고 편안한 날에도 며칠 간격으로 천천히 올리세요. 하루를 빠뜨렸다면 죄책감보다 다음 날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병과 생활 습관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소스에 들어가는 된장, 간장의 염분을 조절하시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참기름 총량을 안전 범위 안에서 유지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은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할 때 혈당 변화를 기록해 주세요. 수면제를 포함한 만성 약물 복용자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속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짧은 사례를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문기호님, 71살 정기기사입니다. 심혈관 스텐트, 시술 후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던 문님은 식탁 루틴을 시작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순서를 지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허용 범위를 확인했고 생마늘 대신 찐 마늘 소량, 식사 후로 시간을 옮겨 2주간 관찰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출혈 징후가 없고 속이 편안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허락을 받는 과정과 기록이었습니다. 7번째는 자가 체크입니다. 새로운 날마다 같은 시간대에 시작하고 위의 편안한 변화된 대변색 양상, 코피나 잇몸 출혈 같은 작은 신호를 살핍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 신호가 보이면 속도와 양을 낮추거나 하루를 쉽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직한 피드백을 줍니다. 안전을 확보했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묻는 검증된 체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아침의 신호를 되살리고 표정과 관계의 온기를 바꿔놓았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허진우, 65, 은퇴 공무원. 그는 문제는 내 몸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침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대화는 짧았고 웃음은 자리를 오래 비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재촉하기보다 하루에 하나씩 작은 실천을 쌓아보기로 했습니다. 허진우 님이 택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식탁의 방법, 그리고 3번의 호흡 5분, 늘림 저녁 걸음을 잇는 루틴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침마다 다진 마늘 한두 쪽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곁들이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부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였지만 몸속 흐름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그날의 느낌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덜 차갑다. 저녁에 숨이 더 길어진다. 잠드는데 시간이 덜 걸렸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첫 주의 기록을 채웠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아침의 신호가 전혀 없음에서 가끔 있음으로 바뀌었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변화 대신 몸이 보내는 잔잔한 신호들이 먼저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그 신호를 격려장처럼 받아 적었고 초조함 대신 리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식탁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먼저 아내의 눈을 마주쳤고 그날의 하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걷다 보니 바람이 부드럽더라.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분명 바뀌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서 아내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고 그 짧은 순간이 긴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배우자의 시선으로 남겨진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여요. 먼저 눈을 마주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네요. 관계는 거창한 선언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신호들이 서로의 온기를 덧칠합니다. 중심부 순환을 돌보는 일은 몸을 넘어서 사이의 온도를 데워주었습니다. 일상의 지표들도 조용히 정돈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찍히던 심박 그래프는 들쭉날쭉하던 패턴에서 보다 고른 모양을 찾아갔고 밤중에 깨는 횟수는 서서히 줄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집중이 길어지고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순간들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는 몸이 먼저 편안해지니 마음이 뒤따른다는 문장을 공책맨 앞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침에 신호가 돌아오니 내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게 되더군요. 이 문장이 그가 회복 과정에서 가장 아끼는 문장입니다. 몸이 증명하기 전에 흐름이 먼저 제자리를 찾았고 그 흐름이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자신감은 다시 생활의 리듬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특별한 미담이 아니라 작게 정확히 꾸준히가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에게 꼭 같은 속도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신호가 돌아오는 순서는 각자 다르지만 돌아오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오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답해 드릴게요. 오늘의 목적은 흥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흐름과 신호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승만 씨 66세, 목수가 묻습니다. 흑마늘이 더 몸에 좋다던데 그걸로 대체해도 되나요? 흑마늘은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혈관순환과 아침 신호죠. 이 목적에는 생마늘이나 충분히 찐 마늘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알리신의 활성도를 생각하면 달지 않고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 생찐 마늘이 기준이 됩니다. 흑마늘은 간식처럼 즐기시고 오늘 루틴의 중심은 꼭 생찐 마늘로 잡으세요. 이번에는 최문석 씨 55세 회사원의 질문입니다. 집에 올리브 오일이 많은데 참기름 대신 써도 될까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한 2숟가락의 궁합은 생마늘과 저온 압착 참기름입니다. 참깨에는 리그난, 비타민 E, 아연이 풍부해 마늘의 강한 힘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몸이 과열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른 기름이 집에 있더라도 오늘 루틴만큼은 참기름을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동아 씨 72세 경비원이 묻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지 않나요? 공복 섭취는 위를 자극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생마늘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원칙은 식사 후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과 함께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면서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속이 불편하다면 찐마늘로 전환해 보세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체감이 오나요? 딱 몇 주라고 말해주세요. 정답은 개인 리듬입니다. 보통은 손발의 차가움이 줄거나 잠이 깊어지거나 아침 신호의 빈도가 달라지는 작은 변화부터 옵니다. 숫자를 다그치기보다 짧게라도 일지를 써보세요. 없던 게 생기고 가끔이 자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질문, 효과 빨리 보려고 양을 확 늘려도 되나요? 과량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생마늘은 하루 2쪽 이내, 참기름은 작은 숟가락 2개 이내가 원칙입니다. 몸은 많이 빨리보다 작게, 정확히 꾸준히에 반응합니다. 불편하다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시피를 다양하게 응용해도 되나요? 꿀이나 간장 추가는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순환과 신호입니다. 꿀이나 간장은 소량만, 혈압이 높은 분들은 염분은 더 줄이셔야 합니다. 산미가 맞지 않는 분들은 레몬을 몇 방울 이내로만 쓰세요. 중요한 건 두 축, 즉 생찐 마늘과 저온 압착 참기름은 흔들지 않고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무심했을 뿐 여전히 당신의 편에 서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느껴지는 작은 변화, 식탁 위에서 선택한 단순한 한 조각의 마늘, 그 옆에 놓인 참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하루에 잠시 멈춰 깊게 들이마신 호흡과 천천히 내딛는 걸음. 이 모든 것이 쌓여 내일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손으로 흐름을 다시 만든다는 것. 그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늘 가족을 위해라는 이유로 자신을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당신이 오늘 결심한 이 작은 실천은 단지 몸의 회복을 넘어서 마음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건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는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웃으며 찾아오실 때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실은 내 몸이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작은 루틴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마늘 한두 쪽, 참기름 두 숟가락, 식사 후의 호흡과 가벼운 걸음. 꾸준함이 결국 길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변화는 크게 빠르게가 아니라 작게 정확히 꾸준히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께 조용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 영상이 끝난 뒤 댓글에 짧게 감사합니다 또는 유익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평안과 희망으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김혜진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